요즘 전 세계에서 챗 GPT가 가장 핫한 것 같죠. 챗 GPT를 이용해서 레포트도 작성하고요, 또 원하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제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인 어깨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입장의 비교를 해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받은 느낌은 경험이 많은 친절한 의사가 답변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챗 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통증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픈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통증 정도에 따른 각각의 치료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아마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구하신다면 대부분의 의사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는 답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챗GPT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짜증도 전혀 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깨 통증을 겪고 계시다니 유감입니다. 이 부분부터 바로 마음에 드는데요. 환자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멘트, 이런 부분은 친절한 의사의 답변을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깨 통증은 흔한 문제이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신체와 엑스레이,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실시하여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통증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휴식, 물리치료, 통증 관리가 병행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통증의 정도와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근개 통증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치료 옵션입니다. 마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험 문제에 답을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을 해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 어깨를 쉬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행동을 피하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두 번째로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어깨의 힘과 유연성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느낌은 조금 좀 적기는 합니다. 내 통증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듯 하지요. 세 번째로 통증 관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진통제가 통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의사는 더 강력한 진통제 처방이나 코르코스테로이드 주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이제 진료실을 떠나서 이제 오랜 경험이 있는 이제 의사가 일반적인 코멘트 답변을 해주는 듯한 그런 답변입니다. 네 번째로 수술,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열을 포함한 심각한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 수술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통증의 정도와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에게 접근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이 챗 GPT가 장차 의사들의 그런 업무를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환자분에게 좀 더 친절하고 또 정확한 치료를 해주는 의사들만 남고 일반적이고 막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의사들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챗 GPT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챗 GPT에게 물어본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 우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들이 필요한 내용에 상당히 근접한 전문적인 내용을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를 갖게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환자분은 병명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상태가 아니고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제각기 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얻는 데는 챗GPT가 아주 훌륭하지만 나의 질병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까지 믿고 의지하기에는 조금 모자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아직까지 그 발전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맞는 이야기처럼 설명하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는 가볍게 챗GPT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관한 부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